안녕하십니까. 네, 오준원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기 강의실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책상이랑 의자 쫙 이렇게 있고 간단히 강의하고 이제 같이 게임도 체험하고 하는데 이따가 게임 체험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바닥에서 이렇게 체험을 아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드게임에 대해서는 요즘은 이제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요. 나는 아직도 보드게임 잘 모른다 하시는 분 계세요? 계신가요? 안 계시죠? 모르시나요? 아, 예. 보드게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윷놀이나 아니면 화투나 트럼프,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죠. 그런 게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뭐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에서 다 같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룰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게임들을 보드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보드게임 지도사 과정이라든지 개발자 과정 이런 강의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보드게임 개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게임 개발에 대한 어떤 개론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히스토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만든 게임 5가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알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월까지는 작년 7월까지는 협회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교육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블로 육각형 게임 젠블로 혹시 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젠블로, 그 다음에 우드맨, 프랑스 골드맨 등등의 한 30여 가지 보드게임을 지금껏 만들어서 그래서 국내에서 유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수출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게임들 중에서 해보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오늘 해보시면 됩니다. 네. 마트에 가면 있어요. 이런 육각형 게임은 마트에 지금 있고요. 요즘은 얘도 마트에 있고, 그 다음에 우드맨도 마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왕국 코너에 이렇게 보드게임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 선반이 있어요. 거기에서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제 게임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옛날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했던 과정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안 그러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다들 입시 전쟁 때문에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계셨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학교집 그렇게 너무 의미 없는 생활을 오래 해왔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어떤 꿈이나 목적 없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고시에 도전을 했었어요. 고시에 도전을 해서 또 고시원에서 그냥 처박혀서 사는 그냥 인생을 쭉 그냥 살아왔었는데요. 그때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뭐랄까요, 돌파구 같은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저에게 또 다른 세계를 선사했던 것이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오락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락실, PC방 이런 데 다니면서 게임을 많이 했던 그런 고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런 오락실이라든지 PC방 이런 데서 게임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걸 느꼈고 많은 걸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PC 게임들 중에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디아블로라든지 디아블로 1, 2, 워크래프트 그런 많은 게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게임들을 하면서 내가 또 다른 나를 계속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세계를 만났죠.
그리고서 이제 그 IT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 2000년대 초반에 그 IT 회사에 입사해서 받았던 월급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리고 밤새 거의 뭐 매일 밤새다시피 하면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또 다른 꿈을 좀 꿔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좀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창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무언가를 만들고 창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뭔가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 대단한 어떤 능력, 어떤 한 곳에 특화된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드게임이라는 것을 이때 당시에 이제 2002년도 초반, 2001년 말 2002년도 초반에 알게 됐는데요. 이런 이제 그 보드게임 방이 많이 생겼었죠. 그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들 젊으셔서 2000년대 초반에 보드게임 방이 막 생겨나고 그랬을 때 나이대가 어떠셨나요? 네. 네네네네. 그래서 PC방과 함께 보드게임 카페가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때 좀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많이들 계시네요. 근데 보드게임 카페가 막 생겨났다가 갑자기 와르르 없어졌잖아요. 2003년부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어졌었죠.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나요? 네,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드게임 카페를 하셨던 분들 말씀을 종합적으로 좀 들어보니까요. 그 보드게임이라는 컨텐츠가 한물 가서 그랬던 게 아니라 PC방이랑 보드게임 카페를 비교를 해보시면 명확히 아실 거예요. 보드게임, PC방은 아르바이트생 한두 명이 있으면 다 관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게임을 하러 혼자서도 오고 혼자 와서 스타크래프트 가르쳐주세요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다 혼자 알아서 하고 조용히 나가고 뭐 먹을 거 필요하면 손 들고 그러죠. 뭐 벨 누르고. 근데 보드게임 카페는 2명 이상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간단한 게임이더라도 다 알려달라고 이제 손을 들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던 그런 카페였어요. 그러니까 PC방이 2명이 있으면 된다고 하면 보드게임 카페는 비슷하게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7, 8명, 많게는 10명 이상이 필요한, 그러다 보니까 파산이 안 나오죠. 그래서 PC방 1,000원일 때 보드게임 카페는 2,500원, 3,000원. 네, 그리고 음료도 자꾸 권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죠. 그리고 보드게임 카페에 가서 몇 시간, 친구들이랑 몇 시간 놀고 나오니까 쓴 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인당이니까. 그러면 이 돈으로 보드게임을 사자. 그래서 우리 그 바깥에서 아니면 니네 집에서 이번에 모여서 보드게임을 하자. 이렇게 동호회가 형성되니까 단골이 생겨서 더 잘 돼야 되는데 단골이 생길만 하면 밖에서 동호회가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카페가 프랜차이즈로서 그 어떤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아르바이트생들을 보기가 힘들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보드게임 카페에서 일을 하려면 시급 몇천 원 받잖아요. 그쵸? 뭐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받았다고 하면 그 시급을 받고 그 카페에서 일을 하려면 그 카페에 있는 보드게임 200개를 다 외워야 됩니다.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프랜차이즈로서 적절치가 않다라는 어떤 학습이 한 2년에 걸쳐서 되다 보니까 이제 오르르 없어졌던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보드게임 카페가 차츰차츰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몇 군데 더 생겨난 걸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요즘은 이제 보드게임 카페를 여시는 분 자체가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세요. 예전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막 돈만 가지고 투자하셨다면 지금 보드게임 카페를 여시는 분들은 보드게임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사장님 자체가 보드게임을 상당히 잘 아시고,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없어도 사장님이 혼자 알아서 다 설명하실 수 있고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카페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페들은 아주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친구를 통해서 PC방을 다니면서 그 게임을 좋아했던 제가 보드게임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드게임이 체스, 장기, 바둑 그냥 이런 그 구시대 유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게임을 해봤더니 너무 재미있고 너무 현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PC게임보다 더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다른 재미를 준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처음에 이 충격을 딱 받고 나서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설레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으면 딱 이제 그 인터넷을 뒤져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막 찾아봅니다. 근데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자꾸 좋은 정보만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정보를 찾아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모노폴리라는 게임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부루마블 아시죠? 부루마블은 더 많이 아시죠? 부루마블이 모노폴리의 뭐랄까 아류작 한국판 뭐 이제 그런 셈이고요. 모노폴리가 원조입니다. 모노폴리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임이고 지금 한 80년 가까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 당시에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이제 10몇 년 전이니까 거의 이제 70년이 다 돼간다고 했었고 이 모노폴리가 그동안 팔린 숫자가 2억 7천만 개인가? 아니 2억 개만 넘어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70년 또 거의 한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2억 개가 넘게 팔렸대요. 와 도대체 이건 뭔가. 그리고 저는 2억 개도 대단하지만 70년이라는 이 시간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70년이라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그 유행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민감하잖아요. 뭐 요즘 모바일 게임 좋아하시는 모바일 게임은 유행이 몇 달 정도 가나요? 얼마나 간 거 같으세요? 2주. 그쵸? 짧게는 1, 2주 만에 확 사라지는 게임들도 있고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로 오랫동안 사랑받는 게임들도 모바일 게임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봐야 몇 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0년이래요. 부루마블은 몇 년 된 줄 아세요? 1982년도에 나왔습니다. 계산해보세요. 30몇 년 됐죠. 이 보드게임이라는 게 유명한 게임들이 보니까 몇십 년은 다 기본인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데. 만약에 내가 만든 게임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불끈불끈해졌습니다. 막 열정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이때 당시 했습니다. 2002년도에. 물론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는 IT 회사였기 때문에 회사를 퇴근한 이후 시간은 내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말 시간은 내 거니까.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그 무언가 책을 쓰든 뭐 게임, 뭐 보드게임을 만들든 뭔가 이렇게 창작을 한번 해보는 것은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게임을 이제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잘 모르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이제 틈새가 중요하다는 거는 많이들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존 시장에 없는 그런 틈새를 좀 공략을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틈새는 뭐였냐면 아름다운 게임, 뭔가 좀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게임이 없는 것 같다. 왜냐면 이제 디자인은 되게 멋있는데 디자인은 되게 멋있고 그림은 되게 아름다운데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사람들 눈을 이렇게 시선을 끄는 그런 게임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보석처럼 반짝반짝하고 좀 이쁘고 아름다운 게임을 만들면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 게임의 룰을 몰라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거 뭐야?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만의 틈새 공략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걸 이제 컨셉을 잡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이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게임 그리고 그 만든 게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처음에 생각이나 시작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집요하게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하나씩 쌓아 올려나가면요, 그건 분명히 달라집니다. 남들과 다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계획을 해서 2003년도에 작은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프로토타입을 사람들이랑 이제 게임을 해봐야 되는데 프로토타입을 엉성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좀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컨셉에 맞춰서 좀 이쁘게 좀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크릴 공장들이 있었거든요. 아크릴 판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해주는 그 아크릴 공장을 찾아가서 내가 육각형 모양의 이렇게 1cm, 1cm씩 해서 육각형 아크릴 타일들이 필요한데 얼마냐 물어봤고요. 그래서 한 8가지 색깔로 한 색깔당 한 300개 정도씩, 그래서 거의 2,000 조각을 이렇게 이제 깎아달라고 이제 한 공장에 부탁을 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거의 한 8,90만 원 정도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크릴을 게임도 만든 게 아닌데 아크릴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자루에 이렇게 내보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막 순간접착제로 막 다 붙이고 그랬어요. 순간접착제로 붙여가지고 게임 방식을 한 20-30여 가지를 이렇게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막 이제 테스트 플레이도 해보고 혼자도 해보고 선생 김봉두 놀이도 이렇게 막 혼자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좁혀 나갔죠. 사람들이 재미없어하는 거, 내가 봐도 너무 재미없는 거 이렇게 가지쳐 나가면서 이제 나중에 한 4가지, 5가지를 이제 축약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게임을 이제 개발할 때는 내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아이디어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좀 귀를 활짝 여셔야 됩니다. 뭔가 내가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는데 내가 한 1년 정도 열심히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남들이 짧은 시간 5분, 10분 싹 보고 이거 별론데 이러면 무너져요 진짜.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그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하면 사람이 싫어져요.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들을 자꾸 멀리하게 되면 그럼 좋은 창작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강한 심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계속 이제 혼날 거기 때문에 창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혹평 이런 것에 좀 둔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혹평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게임들을 좀 추려 나갔고요. 그 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게 타일 5개씩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놓으면서 그 공간을 이렇게 점령하는 방식이 제일 재밌다고도 했었고 저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타일이 5개씩 있으니까 공간 이렇게 타일을 놓다 보면 너무 공간 효율도 안 나오고 그리고 5의 배수로 타일들이 남으니까 자꾸 동점자도 생기고 이래서 타일을 5개짜리만 고집할 게 아니라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이렇게 이제 좀 다채롭게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꽂혔던 생각은 어떻게든 제품화 시키자. 왜냐하면 보드게임 카페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카페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제가 보드게임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다 산업이 안 좋고 망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손대지 마라. 차라리 다른 걸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고집이 있어서 해놓고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밀고 나갔던 게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는데요. 게임을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공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원가나 이런 걸 분석을 많이 했고요.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뭔가 하면요. 박스의 패키지 옆에 이제 사진들 그리고 이제 제 제품을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기 위한 그런 사진들이 이제 많이 필요했는데 제가 찍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 이렇게 둘러다가 찍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다 외국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어 제목
있고, 그 다음에 그 박스에 외국인들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그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돈이 많지 않으니까 한국판, 그 다음에 해외판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용으로 만들자. 해외판을 그냥 해외에 수출도 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한 가지를 만들자.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이렇게 외국 게임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비용이에요. 뭐든지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 다 비용이죠, 그렇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외국인들 모델 한 명 섭외하는데 하루에 5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을 내가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외국인 카페, 외국인 친구 사귀기,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러면 회사 근처에 영어회화 학원을 좀 알아보자. 그래서 영어회화 학원을 알아봤어요. 근데 한 달에 이렇게 1대1로 강의를 해주거나 소수로 해서 강의를, 영어도 좀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한 달에 한 20만 원, 10몇만 원에서 20몇만 원 사이. 거기를 이제 등록을 했고요. 거기 들어가서 한 보름 정도는 배우는 척 하다가 이제 한 20여일쯤 돼서 이제 제가 요 선생님을 꼬셨습니다. 요분이 제 영어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맛있는 점심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친구들 이렇게 모시고 오면 그러면 제가 실비를 좀 드리겠다. 나중에 파티 하셔야. 그래서 한 10만 원씩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분을 꼬셨고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그 섭외하기가 힘들어서 이 아이들은 그 모델 하는 그 거기에서 섭외를 좀 했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했고, 스튜디오도 전문 스튜디오 가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 주변에 아는 사람도 수소문해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스튜디오도 빌리고 해서 이렇게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있어요. 액자가 사무실에 자랑스러워요. 지금은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의 디자인인데요. 뭔가 이제 그 고전적인 그런 게임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석들이고 지금은 이제 그 좀 이제 전문가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이 추상 전략 게임은 어떤 게임의 테마가 필요 없다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게임의 시놉시스 그런 게임들 많이 PC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테마라든지 시놉시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욕심을 내서 17세기에 그 왕권이 약화되던 시절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 싸우기 시작을 해서 서로 이제 타협을 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만들고 서로 화해의 잔을 만들기로 하였다. 거기에서 게임을 하던 것이 제물로였는데 점점점 이러면서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겠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림 이 서양화가 국내에도 많잖아요. 유명하신 분들은 너무 더 많은 아예 없고 유명하지 않아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방법을 막 찾아보다가 대학생들한테 가서 그려달라고 해도 그때 좀 비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막 찾아보다가 일단은 내가 좀 원하는 구도를 사람들한테 좀 설명할 수 있으려면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17세기, 16세기 아주 오래전에 그려졌던 그림들 있잖아요. 그 그림들을 다 뒤졌어요. 인터넷에 막 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뒤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디 작품에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 모양에 맞춰서 찾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 이렇게 여성 딜러도 한 명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 배경은 이제 프랑스 궁전 사진을 배경으로 놓고 딱 해보니까 이제 해놓으니까 그렇듯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그려주십시오. 여기저기 알아봐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던 게 내가 지금 이렇게 꾸며놓은 얘랑 좀 비슷하지 않게
나오면서 이 분위기를 좀 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그 중국에 모사 화가들이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그려주는. 그런데 가격이 저렴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 건지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비슷하지가 않아요. 그분들한테 맡겼더니 그리고 이제 샘플을 몇 가지 보여주는데 비슷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딱 원하는 거죠. 네, 저렴하고 비슷하지 않게. 그래서 몇십만 원 안 들였어요. 네, 중국에서 액자가 이따만한 게 왔는데 몇십만 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도 안 똑같아요. 근데 분위기는 이렇게 좀 나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따다가 뒤 배경으로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래서 제품 패키지를 이렇게 만드는데 남들은 뭐 기천만 원 들어간다 막 이러는데 저는 아무튼 상당히 저렴하게 하면서 되게 뿌듯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박스를 앞뒤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뒤로는 진짜 한 2, 3년 아주 긴 암흑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 만들 때까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작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만들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이제 하지 마시라고 네, 적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돈이 없잖아요.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뭐 2, 3천만 원.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기술보증기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 아주 어렵게 받았어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자격을 요건을 맞춰서 어렵게 받았고 부족한 건 이제 아버님한테 말씀드려서 네, 물론 다 지금은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억이 넘는 돈을 모았어요. 1억이 넘는 돈을 모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원래 사업을 할 때 어떻습니까? 뭐 생산, 그 다음에 유통, 마케팅, 홍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분야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다 투자를 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비, 준비비 그런 것도 이제 따로 빼놔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1억이 넘는 돈을 다 생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아주 안 좋게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5,000개를 다 만들어버렸어요. 게임을 5,000개나 누가 팔아줄 사람을 구하지도 못했는데 정신이 나간 거죠. 지금 이렇게 따져보면 진짜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팔아줄 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드게임 카페가 그나마 이제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었는데 팔아주는 곳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펜시점이나 인터넷에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씩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제 게임을 좀 팔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봐야 한 달에 100개도 안 팔리는 그런 100개가 뭡니까? 1년에 2, 300개?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이 5,000개를 저희 집에다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포에다가 또 창고를 얻는데 한 달에 또 50만 원씩 정말 힘들죠. 월급이 얼마라고. 그 없던 그 와중에 2005년도에는 제 게임을 좀 해외에 홍보해 주십시오 하고 보내기도 했고 2006년도부터는 제가 이제 직접 나가서 이렇게 독일 전 세계에서 보드 게임으로 가장 유명하다는 박람회가 이제 독일의 SM 박람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가서 다 매진이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포기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왜냐면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도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고요. 만들었는데 실패해서 그래서 그 게임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하시던 분들도 막 사라지던 그런 상황들도 막 연출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감이 많이 들었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회복을 했죠. 아 이렇게 해외에서 그래도 알아주는구나. 이제 한국에서만 좀 알아주면 될 텐데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주말마다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뭐 열정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열정과 내 몸뚱이. 예.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는 내 몸뚱이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카트에다가 뭐 자동차에다가 싣고 다니기도 하고 카트에다가 이제 싣고 다니면서 그 보드게임 카페에 미리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동호회에 미리 연락을 해서 그 제가 젠블로라는 게임을 만든 사람인데 하면 아무도 모르죠. 만든 사람인데 그 혹시 한 10명 이상 모이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면 제가 한번 가서 미니 대회를 한번 열 테니까 그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젠블로 미니 대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한 2년 반에서 한 3년 가까이 동안 아무튼 주말마다 다니면서 보드게임 뭐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보드게임 카페에 다니시던 분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무모했던 게 아니라 이게 좋은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보드게임이요, 지금 이제 보드게임 시장이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있고 더 앞으로 좋아질 건데, 이 보드게임 시장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뭐 TV, 뭐 케이블 TV든 이런 TV에서 보드게임 광고를 자주 볼 수는 없어요. 가끔은 나옵니다. 영화 채널에 그 유명한 영화 앞뒤로 이제 보드게임 광고가 나오기도 하는데, 보드게임은 30초짜리 광고로 알릴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를. 그냥 이 게임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여주고 싹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 보드게임의 특징은 얼마나 재밌는지,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를 알아야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그래서 박람회를 하든 대회를 하든 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체험을 시키는 것이 지금도 아주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드게임 행사들이 지금 많아졌고요. 박람회라든지 대회라든지 뭐 이런 행사들이 상당히 국내에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보드게임 많이 알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무튼 발품을 팔아서 열심히 알렸던 거죠. 그리고 이때 굉장히 큰 날벼락을 한번 맞았는데요. 혹시 블럭버스라는 게임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아시는 분 계시네요. 여기 집중적으로 앉아 계시네요. 블럭버스라는 게임이 200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뒤로 몇 년 뒤에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해를 많이 받았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오해를 받았지만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젠블로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젠블로를 본 사람들 정도만 이거 뭐랑 비슷한데? 그런 정도였고 많이 속상했죠. 근데 제가 이걸 생산을 맡겨놓고 나중에 이제 그 게임 테스트를 하는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블록버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거 되게 비슷하다 해서 가져와봐라 해서 해보고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한테 실망을 많이 했는데 뭐랄까, 그때 당시에 이 젠블로라는 게임을 기획을 하면서 저는 빌딩을 지을 줄 알았어요.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들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임이 세상에 없던 게임이 이렇게 딱 나오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슷한 게임이 있으면, 먼저 나온 비슷한 게임이 있으면 아류작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깊은 좌절감을 느꼈고 한 달 반 정도를 되게 힘들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그냥 가자. 주변에 이제 이 게임을 아는 제가 만든 게임을 아는 사람들이 또 용기를 많이 줬고요. 많이 다르다. 그리고 니게 더 재밌다. 그런 이제 용기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때부터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2005년도에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저희 SNF스의 이 블록버스를 만든 그 회사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구매를 해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던 차에 2005년도에 제가 이제 해외 시장에서 선보이고 나서 이게 2006년도에 나왔어요. 제가 이제 만든 육각형 게임 뒤에 이 유명한 게임이 이렇게 육각형 버전을 출시를 한 겁니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와, 이제 완전히 묻히는구나, 내 거는. 이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그러고 나서 2006년 말인가 2007년 초에 저한테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프랑스에서. 좀
해외랑 비즈니스도 못 텄는데 공문 좀 이렇게 너의 게임에 문제가 있다라는 공문을 먼저 받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어를 또 잘 하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리사한테 이걸 맡기는데도 1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왜냐면 법률 용어도 막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와서 놨잖아요. 그러면 나는 넘어갈 수 없다. 내 블럭이 여기 있지만 한 줄 연결이기 때문에 원래는 놓을 수 있었는데 보라색 블럭이 이렇게 막는 순간 이 보라색 블럭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래서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신경질이 나죠 막. 내가 갈 길을 자꾸 막아요. 그래서 이제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아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다른 길. 아셨죠? 네. 자, 마지막. 여기 사이가 통으로 1개짜리 블럭이면 뛰어넘을 수 없는데요. 서로 색깔이 먼저 버리면 뭐 이기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처음에 그렇게 이제 기획을 했다가 게임 방식이 아무리 테스트 플레이를 해도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 근데 이때 주요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보통 한글에 모음 하면 모음이 몇 종류가 있죠? 한글에 모음 많아. 그렇죠? 많아. 네. 되게 많죠? 뭐 아이오웨어부터 시작해서 뭐 많죠. 서로 결합이 되고 애도 있고 뭐 위도 있고 뭐 워도 있고 뭐 많죠. 상당히 많죠. 그 많은 모음을 다 타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한글의 모음의 그 표기 형태가 좀 뭐랄까 알파벳처럼 갖다 쓰기 편한 스타일의 모음이 아니다 보니까 결합된 모음의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타일 게임화 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그동안 있었고 거기까지 생각이 안 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랑 이랑 야 이렇게 세 개의 타일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새로운 보드게임들이 전 세계에서 출시되는 게 2,500개 출시가 돼요. 어떤 플랫폼보다도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온라인 게임은 1년에 1,000개씩 못 나오잖아요. 그죠? 모바일 게임 정도는 몰라도 1년에 그렇게 많이 나오기가 어렵죠. 보드게임은 시장에 출시되는 게임들만 2,500개 정도 되니까 1년에 나오는 아이디어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저 같은 개발자가 10명도 안 돼요. 아직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이 게임들 제가 죽을 때 제 아들한테 물려주고 죽을 수 있어요. 그만큼 라이프 사이클이 길게 갈 수 있는 게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젠블로가 됐건 우드맨이 됐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한번 도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해서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 찾아가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빨리 출시해주세요. 이러면 아무도 출시 안 해줍니다. 만들고 계속 테스트하고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명함 필요하신 분은 제가 명함도 드릴게요. 제 페이스북이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는 젠블로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습니다. 친구 등록을 하셔도 좋고 페이스북에 그냥 들어와서 보셔도 좋아요. 정보들을 계속 올립니다. 행사 정보든 뭐 아니면 공모전 정보든 여러 보드게임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가 다 올리니까요. 그렇게 확인하셔서 필요한 정보들은 얻어 가시고, 그리고 해외에 아주 유명한 개발자들도요 처음부터 보드게임으로 전업을 한 사람 없어요. 심각한 내용도 없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무거운 강의 내용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시간 잘 가고 재밌게 잘 즐기고 있습니다. 강사로 오신 강사분들
강사님께서 자기가 만들었던 게임의 히스토리를 알려주시는 게 제가 게임 만들 때도 나도 그런 일이 있었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돼서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게임을 단순히 즐기기만 했었는데 이런 개발 과정도 두께로 하니까 재밌게 할 수 있고 이런 게임 하나 만드는데 되게 시간과 영상이 되게 많이 필요하구나. 예. 보드게임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유통하고 해외 수출하고 이제 강의도 진행하고 있는 보드게임 개발자 오준민이라고 합니다. 보드게임 콘텐츠라는 것은 일단 도전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내 아이디어를 뭔가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다른 플랫폼의 게임들이랑 비교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창작을 하시는 분들은 보드게임을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게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보드게임을 꼭 알고 계시고 많이 플레이를 해보시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보드게임화 시키는 작업들도 많이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 그 창의적인 것 그리고 창작을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부산의 열정을 제대로 오늘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